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독서와 작문을 가르치게 될 박일련 교수입니다. 저는 호남신학대학교 사회복지 상담학과 교수를 하고 있고요. 저 전공은 사회복지와 심리학이 제 전공이고요. 에, 오늘 방학 동안에 우리 박수영 교수님이 독서와 작문 부분을 조금 더 좀 강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특별히 우리 박수영 교수님하고 또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여름방학까지 또 공부한다는 게 좀 쉽지가 않으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좀 알찬 수업이 될 수 있을까? 글쓰기라는 것이 실은 여러분들이 음, 여러분들은 표현을 말보다는 음악이라는 장르, 뭐 색소폰이나 피아노나 그런 장르를 통해서 표현을 주로 하시는 분들인데 글이라는 것이 과연 그런 음악적 장르 어떤 접목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회복지 상담학과 학생들만 글쓰기를 이렇게 하다가 음악을 가지고 계신 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어떤 것이 좀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실은 저도 우리 음악학과 여러 교수님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때 작곡이 잘 되시는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좀 우울할 때 또 작곡이나 음악을 막 깊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심리치료 분야에 이렇게 또 이렇게 그 관심 있게 독서를 하다 보면 실은 인간의 성장이나 성숙이라는 게 살아오면서 경험된 여러 가지 그 상처난 경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경험 속에서 그러한 경험이 어떤 그 심리치료사로 성장을 한다든지 또 그러한 어릴 적에 또 살아온 아픈 경험을 통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또 생활하면서 어려운 그 경험들을 또 음악을 통해서 잘 이렇게 전환시키는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실은 음악이나 복지나 상담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아픈 경험들을 어떤 잘 승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이번 학기 때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음악의 장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쓰기를 어떤 글쓰기를 할까? 일반 대학생들이 하는 어떤 창의적인 글쓰기를 할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인생의 여러 어떤 어려움들, 아픔들이 있는데 그런 글쓰기를 통해서 그런 아픔들이 잘 치료될 수 있는 치료적 글쓰기를 할까? 제가 지금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가 이 방송을 찍기 바로 전에 조금 힘은 들지만 그래 조금 더 쉽게 하면서 그래도 한 6, 7수 정도 수업을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좀 뭔가 남는 단순하게 어떤 성적이 남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라든지 삶에 대한 어떤 관점이 좀 변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인격이나 삶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글쓰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지 않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안들을 한번 제가 보시면요. 네,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는데 어디가 있을까요? 잠깐만요. 이게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떤 그 각각의 연령대, 40대, 50대, 60대에 맞춰서 인생은 과업이 있거든요. 그 과업들을 잘 형성을 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러한 글쓰기를 잘 구성이 제가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이렇게 책으로도 이렇게 사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에 대한 평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더니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글쓰기 치료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심리학자 페니 베이커 박사와 글쓰기 치료사이자 통합 건강 코치인 존 에반스의 저작, 페니 베이커 박사는 지난 30여 년간의 표현적 글쓰기가 갖는 심리적 그리고 신체적 치료적 힘을 증명하고 연구해 왔으며, 그의 연구는 의학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표현적 글쓰기는 글쓰기 과정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임상적인 관점을 함께 구성했다. 이렇게 추천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털어놓기와 건강이라는 그 여러 가지 책들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 인생에서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을 그 누군가에 털어놓게 되면, 말을 털어놓든지 글로 표현을든지 이것을 털어놓게 되면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이야기 치료 내지는 어떤 문학 치료 측면에서 자기의 어떤 그 어려움을 잘 털어놓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들을 음악이라는 그런 이걸 통해서 함으로써 아마 치료적 효과, 그리고 음악 치료 영역도 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독서와 장문 시간에 이렇게 조금 더 여러분들을 털어놓도록 그 글을 통해서 털어놓고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들, 여러분과 삶들, 또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을 어떤 치료해가는 글쓰기. 그래서 13분의 내용 그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교님께 여쭤봤더니 이제 연세들이 40대, 50대가 많으셔서 어떤 글을 잘 쓰기보다는 글을 쓰고 나면 났더니 어렵지 않게 글을 쓰고 났더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대인관계라든지 삶에 대해서 밝아졌다. 이렇게 글쓰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이 표현적 글쓰기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시 내용들을 보시면요. 그래서 여기 그 이분에 대한 그 저서 내용들을 한번 보니까요. 이 제임스 W. 페니 베이커라는 사람은 이렇게 그 책 소개에 대해 보니까 텍사스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고 학과장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고요. 사회심리학자로 글쓰기를 통한 치유 효과에 대하여 연구하던 중 단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후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언어의 지문을 남기며, 따라서 단어라는 단서만 있으면 그 단어를 사용한 사람의 정체성, 성격, 심리 상태 또는 학교, 성적,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금껏 살아온 배경, 미래 행동도 파악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그래서 단어에 대해서 이분은 굉장히 그 집중을 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쓰고 있는 단어, 어떤 언어를 뭘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어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 심리학자로서 특이하게 20년 이상 단어 연구에 매진해 온 저자는 자신이 진짜로 관심을 두는 것은 단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강조했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책들, 번영, Writing to Heal, Express Writing 이런 책들을 많이 저자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글쓰기 수업에서도 점차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던 단어, 그 글쓰기에서의 단어를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과제를 내주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어려운 글쓰기 시간은 근데 많이 안 씁니다. 길게 쓰면은 딱 20분만 쓸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숙제를 내드릴 건데요. 그 20분 정도 글쓰기를 하면서 쓰고 있는 그 글의 내용, 문법이라든지 또는 누가 어떤 이것을 보면 어떨까들지 이런 것은 절대 걱정을 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쓴 글에 대해서는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하고 글쓰기를 한 다음에
예, 그 내용에 대한 소감을 짤막한 소감만 제가 이제 들을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글을 찾고 쓰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단어가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 과제에서도 똑같은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1인칭 나라는 주제로 한번 써보고 또는 3인칭 그는 또는 그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을 써보고 이렇게 과제마다 그런 이 단계마다 있는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응어리가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됐는지 치료적인 측면에서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이 제임스 페니 메이커가 그런 측면에 이 책에 잘 구성이 되어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에반스라는 사람은 보니까요, 저자 존 에반스는 글쓰기 치료사인 동시에 통합 건강 코치다. 코치라는 것은 질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건데요. 미국 및 국제학계 심포지움에서 건강 증진이나 트라우마 극복, 회복력 증진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건강과 글쓰기 커넥션, 건강 글쓰기 커넥션을 만들어 개인, 집단 그리고 기업의 평생 가이드 프로그램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009년 출간한 건강과 글쓰기 커넥션은 건강과 글쓰기의 상관관계에 대해 진행한 컨퍼런스 시리즈의 모음집이고요. 듀크 통합의학 서비스센터에서 1년에 4번 당신의 건강을 변화시켜라. 치료를 위한 글쓰기 이런 것들을 진행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이게 건강을 잘 증진시키기 위한 글쓰기 내용이 우리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6번 정도 우리가 이제 수업을 2주, 한 주에 2번씩 해가지고 진행하잖아요. 그럴 때 이 단계에 따라서 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의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건강도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반스하고 페니 메이커가 이런 글들을 썼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역자를 보니까요. 이분이 번역하신 분 이봉희 선생님이신데 이분도 뭐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전월 치료사이기도 하고 하여튼 글이라든지 문학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치료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문학들도 이렇게 그 번역을 해놓으시고 그래서 이분에 관련된 이봉희 선생님이 해놓은 여러 가지 것들도 같이 한번 공부를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번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목차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이제 이 책은 제가 이 책대로는 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안 할 거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고 글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될 것인지 제가 여러분들의 과제를 내드리고 그 과제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30분 정도만 글을 쓰도록 이렇게 하고 그 내용을 과제를 제출하면 제출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는 일부에는 건강을 위한 글쓰기의 기본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보니까 왜 심리적 외상이나 감정적 격변에 대해서 글을 써야 되는가. 예. 심리적 외상, 뭐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아니 뭐 내가 음악과 학생인데 무슨 뭐 트라우마를 꼭 다루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 심리적 외상이라는 것은 실은 마음속에 깊이 남으면서 어떤 잊혀지지 않는 것이요. 근데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실은 사람의 성장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어떤 상처라든지 그 외상에 의해서 성장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의 죽음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마음의 심리적인 외상이거든요. 세월호 사건 같은 거라든지 9.12 테러라든지 또 개인적인 어떤 외상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아버님이 제 초등학교 6학년, 1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사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한테 오랫동안 기억이 들면서 저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마음속에 탁 언제라도 생각하면 떠오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왜 이것이 이런 것들을 글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뭔가? 아, 오랜 시월을 제가 어, 저희 아버님도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요. 한 40년 이상을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건이 지금도 제 삶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끄집어내서 글을 쓰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씀으로써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 조금 더 성장된 방향으로 하는데 이 글쓰기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하면서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그 쉽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일반 글을 잘 쓴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잘 달래주고 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서적으로 성장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전공의 음악적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예, 글이 도움이 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 글쓰기를 위해서는 글쓰기에 대한 준비 또 뭐 기본적인 기초 또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쓴 글에 대한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뭐 크게 염두하지 마시고, 이번에 표현적 글쓰기는 무조건 털어놓고 글쓰기를 하는데, 털어놓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관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한테 과제를 낼 때는 털어놓기, 제가 이제 주별로 과제를 드릴 텐데, 주별 과제를 써보고, 글을 그 주제에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써보고, 그 다음에 그 쓴 내용에 대한 소감을 저한테 내시면 그것 통해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를 하시면 그것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글쓰기라는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글쓰기 실험을 통해서 이 책은요 굉장히 무거운 책입니다. 무겁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챕터 하나하나가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논문 뒷장에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논문으로 뒷받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들을 일반 서점에 나와 있는 글들 같은 데 보면요. 그냥 그 재미 위주로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증명이 안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증명이 아주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어떤 논문들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아마 도움이 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어, 다시 한번 보시면은 네. 그다음에 이제 글쓰기 실험을 이제 쭉 했는데 제가 실은 여러분들하고는 이제 3부 당신의 건강을 변화시킨 치료적 글쓰기에 거기가 주로 한 6 이렇게 표현적 글쓰기, 교류적 업무적 글쓰기, 시적 글쓰기, 스토리텔링, 긍정적 글쓰기, 유산으로 남기고 싶은 글쓰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 글을 쓸 거거든요. 예. 잘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심리사회적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아주 도움이 되는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글쓰기를 하면서 어떠한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이야기 듣고 있는데 마음의 장벽을 깨는 글쓰기가 된다. 예. 그간에 이제 이러한 어떤 순서적으로 글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 장벽을 깨뜨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글쓰기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상처라는 것이요. 실은 인생의 어두운 면을 자꾸 보도록 하는데 그 글을 쓰다 보면요. 그 어떤 객관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의 긍정적인 면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나 내지는 어떤 어려운 인생의 경험들이 실은 내 삶에 있어서 어두운 면만 주는 것 같지만요. 분명히 빛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아버지가 1학년에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를 아버지 없이 살고 중학교까지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두운 면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아버님이 술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처음에 돌아가셨을 때는 그냥 그 참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술 먹고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그 빈자리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굉장히 좀 어두운 면도 있었지만 그러한 것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보다도 부모가 있는 학생들보다도 폭넓은 인간관계를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됐거든요. 제가. 그래서 인생에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는 반드시 그 빛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글쓰기를 통해서 그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이 글쓰기가 주는 장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 짓기하고 편집하기. 그러니까 인생의 경험을 사람들이 어떤 경험, 어려운 경험들을 자기 이야기,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를 잘 해보고 이야기해본 내용들을 찾고 편집해 가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꾸어 가면요. 굉장히 그 어떤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이제 여러분들이 40대, 50대, 50대까지는 주로요. 그 생산성 과업이라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뿐만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 주로 이렇게 좀 많이 살거든요. 우리 자녀를 위해 살고 이제는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살고 나 아닌 제 2세대를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하고 싶거든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제 기여를 50대 때 보면 40대 기여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 글쓰기에서도 나중에 이제 그 어떤 그 유산으로 남기고 싶은 글쓰기 이런 측면들도 있는데요. 또 70대 정도가 되면요. 이렇게 그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로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었다. 아는 것을 이렇게 완성하고 싶은 그래서 자아 통합의 욕구가 생긴다고 그래요. 예, 에릭슨이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의미를 발굴하게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살아온 인생 경험에 대해서 스스로 이야기해보고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좋은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음악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표현도 하면서 표현된 음악의 장르를 글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보완한다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온 인생, 앞으로 인생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잘 짓고 그것을 좋은 쪽으로 편집해서 좋은 스토리를 만들어낼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표현적 글쓰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 실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상담학과이기 때문에요. 상담을 이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상담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실은. 내가 이제 어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살만나지 않는다. 사람 사람들이 나를 전부 다 미워해. 이런 사람들이 오랜 상담과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도 내가 살만한 가치가 있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라든지 세상에 대해서 관점을 바꿀 때 치료가 돼요. 특별히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가 무가치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쓸모 있고 그래도 의미 있는 사람이야 하고 관점을 바꿀 때 그럼으로써 자기 수용이 될 때 치료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라는 것이 글 똑같은 어떤 내 삶에 대해서 글을 쓰다 보면 새로운 긍정적인 방향으로 물론 부정적 방향으로 글이 전개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좀 긍정적 방향으로 이렇게 좀 될 수 있는 그러한 측면들의 글쓰기로 우리가 가도록 그렇게 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황 바꾸기라는 것도 있다. 글이라는 것은요, 상황에 따라서 글쓰기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당에 간다 또는 교회에 가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떤가요? 그럴 때하고 무등산에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 있을 때하고 내지는 저기 그 봉선동에 있는 이마트에 갔을 때 장 봤을 때 이런 마음은 어떠신가요?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글쓰기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글을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글쓰기가 달라지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인생이라는 것은 똑같은 경험을 이렇게 쭉 해오는데요. 그 경험을 반추하는데 생각을 해볼 때 내가 어렵고 힘든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 경험 변하지 않죠. 그 상황을 어떤 상황에서 생각해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생각이 달라져요. 교회에서 생각해 보느냐,
내지는 편안한 음악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느냐, 내지는 막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글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바꿔가면서 글쓰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뭐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실은 인생에 대해서 뒤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고요. 그다음에 소설이나 시, 무용 그리고 미술을 활용하는 창의적 글쓰기. 이것은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은 나중에 음악을 기본으로 한 창의적 글쓰기 방향도 제가 앞으로 한번 제시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글쓰기에 대한 기본적 조건들이고요. 이것은 제가 이제 차후에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건강, 마음과 몸의 건강을 위한 글쓰기 방향으로, 글쓰기 방향으로 제가 이제 주말반은 하는데, 이렇게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의 글을 이렇게 쓰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표현적 글쓰기는 이렇게 표현적 글쓰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짤막한 글을 한번 써보는 거. 교류적 업무적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리가 이제 편지 쓰기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나와 내 자신에게 편지 써보는 거, 그 다음에 내하고 힘들었던 사람한테 편지 써보는 거. 그런데 오늘 6번에 걸친 글이라는 것은요, 글은 여러분들만 볼 수 있도록 글을 씁니다. 절대 남한테 보여주는 글쓰기 아니고, 이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속에 꽁꽁 숨기고 있는 그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것인데, 그 누구도 보지 않도록 하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표현적 글쓰기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만약 여러분들 펜으로 글을 쓸 경우에는 그것을 글을 쓰고 바로 찢어버리고 휴지통에 버려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내가 나중에도 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노트북이나 이런 데 글을 써보고 암호화를 그래서 그 누구도 보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그 글에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교류적 업무적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갈등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내가 어려운 시절을 겪었을 때 나하고 정말로 했던 사람한테 어떤 편지식의 글쓰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글쓰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시적 글쓰기인데요. 요것도 좀 제가 여기에서 좋은 어떤 시라든지 문학적 작품을 읽고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글을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스토리텔링 이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앞에 거하고 약간 좀 중복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 시간대 더 말씀을 드리고요. 긍정적인 글쓰기, 우리 사람 감사의 글쓰기 이런 것들 기쁨의 글쓰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16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산으로 남기고 싶은 글쓰기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해보고 싶은 글쓰기라든지 내지는 후대에게 쓰고 싶은 글쓰기. 그런데 이것을 막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걸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딱 생각나는 이 글쓰기의 제 핵심은 뭐냐면요. 딱 생각을 20분 내에 펜을 딱 들었다 그러면 무조건 쓰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쓰고. 문법, 맞춤법 필요 없어요. 무조건 털어놓기. 그걸 통해서 20분 뒤에 딱 끝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지를 드릴 건데 그 질문지를 이렇게 잘 작성을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통찰하는데 좋은 어떤 그 측면의 글쓰기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책에 대해서 그간의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쭉 제가 이제 책을 한번 코멘트한 내용들을 봤더니요. 오늘 여기에 이제 36페이지, 37페이지에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이제 코멘트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심리적 예상이 발생한 직후에는 모든 것이 통제할 수 없게 느껴지고 자신만 홀로 뚝 떨어진 느낌을 받는다. 감정적인 글쓰기의 한 가지 목표는 혼동 속에 흩어진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고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두뇌는 이야기하는 기관이고 이야기 만들기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라고 주장을 한다. 일관성이 있는 시작, 중간, 끝이 있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은
충분히 입증된 트라우마 치료의 한 부분으로 트라우마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이 효과는 신뢰할 만하다. 여기서 이제 뭐 그 트라우마인데 뭐 나는 트라우마가 없는데 트라우마를 뭐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상처가 되는 사건 이런 것들이 제가 봐서는 요즘 현대인들은 심리적 외상의 경험한 시기다. 코로나가 엄청나게 우리에게 심리적 외상을 주고 있어요. 또 광주에서 코로나가 생겼다. 이런 것들이요. 또는 이번에 이제 저기 우리 서울시장 그런 사건들 너무나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은 또는 그런 국가적인 사건이나 개인적 사건들이 이 글을 통해서 굉장히 신뢰할 만한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요 표지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페이지 정도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대 맛보기를 보면 왜 인간들에게 표현적 글쓰기가 감정적으로 도움이 될까? 그 답은 언어와 인간 또 그 관계 속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이 언어를 사용한 이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해 왔다. 사건에 대한 어떤 설명이건 그 중 일부분은 이야기나 내러티브 중심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어떻게 내 자동차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게 되었는지 말을 한다면 내가 그 사건을 설명하는 기준이 있을 것이다.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 예측하지 못한 뜻밖의 사건, 나의 반응과 그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와 같은 것들을 말이다. 이야기는 우리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단순한 동시에 엄청나게 복합적인 경험들을 이해하는 길을 열어준다. 우리의 생각이나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 이야기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우린 자신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는 인간은 수다장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야기가 인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감정 표현의 글쓰기, 제가 이제 하게 되는 이러한 글쓰기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인생의 어떤 외상들,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하도록 만듦으로써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1페이지 보니까요. 여기서 보니까요. 자, 감정적 사건에 대한 글을 쓰기로 계획했지만 결국 빈 종이나 빈 컴퓨터에 화면을 응시하지 하고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흔한 일이다. 아마 당신은 그 느낌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할 말은 아주 많지만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 시작하더라도 자신이 쓰는 모든 것이 잘못되거나 과장되거나 어리석게 들릴 수도 있죠. 사람들이 글쓰기에 마음의 벽을 쌓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지나치게 자기 비판적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머릿속에 있는 고집센 검열관의 목소리가 예술적이거나 완벽하게 써야 한다고 끈질기게 그들에게 요구한다. 그 검열관은 아마도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 부모 또는 당신이 감동을 주고 싶어하는 누군가일 수도 있다. 표현적 글쓰기를 위해서는 자신이 보기에 아무리 안 좋은 부분과 결함이 있더라도 그 검열관을 해고하고 무엇이든지 마음 터놓고 터뜨릴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쓰고 싶은 거예요. 절대 검열을 생각지 마. 이 글은 저도 안 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준 주제에 대한 어떤 그들 어릴 적에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상처가 됐던 일들에 대해서 한 15분 정도 써보시오. 그 내용은 저도 안 봅니다. 오로지 여러분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과가 어떤 있었고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고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그 속에 막 욕설도 써도 좋고요. 마음에 떨어온 생각을 다 쓰면 좋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글을 쓸 때 이걸 누가 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열관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글쓰기는 이렇게 검열관이 없이 오로지 여러분들만 볼 수 있는 글쓰기 그걸 통해서 쏟아놓음으로써 여러분들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줄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10페이지 여기 보니까요. 예. 보니까 자 심리적 외상의 글을 쓸 때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글을 쓸 때 트라우마,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이나 스트레스의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지
아랑에 무척 힘들 수 있다. 때로 당신은 사건의 한 면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생찰해 보면 또 다른 어떤 것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했음을 깨달을 수도 있다. 표현적 글쓰기로 쓴 글을 다시 읽어보고 편집할 때 당신은 뒤늦은 깨달음의 덕분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만들 수가 있다. 그렇다고 당신의 심리적 외상 사건을 다시 지어내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는 이야기를 광범위하게 편집하고 고쳐 쓰면서 당신은 현재 당신 삶과 가장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 집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맛보기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가 소개가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한번 드렸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제가 수업한 내용들을 A4 일매 내용 꽉 채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NCMR 1, 2 한 메일쯤 돼서 오늘 수업한 내용 느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저한테 이렇게 이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오늘 이제 여러분들 제가 짧은 오늘 첫 시간인데 제 고민 상담 많이 했거든요. 이것을 음악학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쓰기. 이제 젊은 친구들이 하고 있는 그런 글쓰기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학점을 위한 글쓰기로 끝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 6주가 끝나면 쉽게 하면서도 또 재미있으면서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글쓰기가 뭘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표현적 글쓰기가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되다 보고요. 그런데 여기 하고 있는 표현적 글쓰기의 치료적 글쓰기는 다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취사 선택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부분만 이렇게 조금씩 해서 하시면 저는 여러분들 음악 하시는데 또 여러분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또 남은 삶을 사시는 데 있어서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글쓰기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음, 그 14명의 4명의 사람들이 탄 배가 출항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자기 자신을 탐험하는 이 글쓰기의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우리가 방학 동안에 저도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 자신도 뒤돌아보고 또 여러분 각자가 뒤돌아보는 글쓰기를 통해서 저 자신이 제 인생에서의 50대의 과업을 잘 달성을 하고 또 저를 통해서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름 계절학기의 어떤 수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시다가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지 그러면 언제라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조율을 해가면서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 2강은 뭐 또 막 많이 또 하기보다는 요 정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글쓰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 내용들 간단하게 A4 일머로 들으면서 느낀 점, 배운 점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 적으셔가지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그 성적을 반영을 쓰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실은 뭐 13명 이야기 때문에 5명이기 때문에 성적은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 갖지 말고 이렇게 제가 내준 과제나 이런 거에 조금씩 참여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같이 나 자신과 또 삶에 대한 글쓰기 여정에 같이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좋은 어떤 성과가 나는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